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바로 인터넷 활용입니다. 자, 인터넷의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 통신망들이 연결되어 만들어진 세계적인 네트워크이다. 자, 그리고 TCP/I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자, 그러면 프로토콜이 뭘까요? 자, 프로토콜이라는 용어는 한마디로 통신 규약, 지켜야 될 뭐 약속, 규칙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프로토콜 통신 규약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지역도 달라요. 전 세계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종도 달라요. 기계도 달라요. 서로 다른 지역, 다른 기계를 쓰고 있는데도 바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고받을 수 있도록 통신 규약, 바로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았고, 이 TCP/I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이라는 용어가 하나 나왔네요. 자, 우리가 인터넷을 하려면 이것이 필요하죠. IP 주소, 인터넷 주소가 필요합니다. 자, 숫자로 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IP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이다. 자, 고유다라는 말은 중복이 안 된 거죠. 중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중복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인터넷에 중복되지 않는 IP 주소가 있는데 주소에는 두 개가 있어요. 4번 주소랑 6번 주소가 있습니다. 왜 4번 주소랑 6번 주소가 있느냐? 처음에는 4번 주소로만 썼어요. 그런데 고유한 중복 불가능. 더 이상 4번 주소를 만들어낼 게 없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하기 위해서 6번 주소가 개발되었거든요. 자,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주소는 8비트씩 4개의 구역을 점으로 구분하여 전체 32비트, 8, 4, 32는 맞습니다. 그리고 A 클래스에서 E 클래스 총 5개 A, B, C, D, E 클래스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8비트씩 4개의 구역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앞에 숫자가 192, 세 글자죠. 세 글자. 그러면 3비트 아닙니다, 여러분.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2를 3번 곱해보세요. 8 맞죠? 그래서 8, 8, 8, 8, 총 32개의 비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0이나 12는 앞에 있는 0을 생략한 거예요. 세자를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징입니다. 숫자 3개지만 8비트. 내부분 전체 32비트로 되어져 있다. 자, 이제 6번 주소를 보도록 할게요. IP 버전 6번은 4번 주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6비트씩 8개의 구역으로 콜론이라는 기호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총 128, 16 곱하기 8 하면 128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앞에 있는 자리가 네 글자예요. 네 개. 네 글자. 그러면 네 글자는 2를 4번 곱하는 2의 4제곱이죠. 2의 4제곱을 하시면 16비트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다는 거. 그래서 16 곱하기 8은 전체가 128이다 라는 게 나와요. 16진수로 표기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6비트랑은 다른 거죠. 그죠? 16진수는 숫자를 16, 16개를 표현할 수 있어요. 0에서 15까지 16개. 요거는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또 적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때 설명할게요. 하며 각 블록에서 연속된 0의 블록은 콜론으로 한 번만 생략 가능하다. 자, 지금 두 번째 여기 영역을 보시면 0이 4번 연속으로 나오잖아요. 요거 생략 가능하다. 한 번은 생략 가능하다랍니다. 6번 주소는 또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로 구분된다. 4번 주소는 클래스라는 개념으로 5개가 있다면은 예, 이 6번 주소는 캐스트라는 의미로 3개로 있네요. 4번 주소의 부족으로 만들었지만 당연히 호환성 돼야 됩니다. IP 버전 4번과의 호환성도 당연히 있고요. 주소의 확장성 아마 총 128비트로 쓰는 이 6번 주소는 아마
부족할 일이 아마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주소를 만들 수 있어요. 융통성, 연동성이 뛰어나다 입니다. 자, 제가 다음 페이지에는 내 컴퓨터에는 내 IP 주소 어떻게 확인하지? 내 IP 주소는 4번 주소가 어떻지? 6번 주소가 어떻지? 라는 걸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표현해 봤는데요. 네트워크 명령으로 IP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 작업 표시줄에 여러분 검색 상자 있죠? 거기에 명령 프롬프트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검정 바탕에 하얀 글자 이게 눈에 띄어야 되는데 예전에 이걸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는 요 커서가 여기 깜빡일 거예요. 여기다가 직접 명령을 치는데 ipconfig라는 명령을 치면은 내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ipconfig라고 치고 엔터를 하면 착착착착 나오면서 여기요. 저의 IP 4번 주소는 이렇게 192.168.0.12라고 나왔다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물론 IP 주소 4번, 뭐 여기 6번, 나머지 다른 주소도 보이지만 일단 이렇게 여러분 확인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4번 주소와 6번 주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버전 4번은 숫자를 3개 적어요. 그래서 전체가 8비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 4, 32 점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6번 주소는 IP 버전 6번은 숫자를 4개 적을 수 있어요. 4개 적는다는 거는 2의 4제곱 전체가 16비트다. 16비트가 8부분이 있다입니다. 자, 8부분을 하니까 128비트. 전체는 128비트예요. 16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10진수 이렇게 얘기하면 0부터 9, 0부터 9를 해야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진수는 0부터 15, 그러면 16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0부터 9까지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자, 10을 보세요. 내가 10인지 1, 0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우리 A라고 적자. A라고 적자. 11은 B라고 적자. 그리고 뭐 12, 13, 14, 15는 F로 적자라고 알파벳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F는 15를 얘기하는 거겠네. 그죠? 요렇게 이제 알파벳이 보이는 이유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6진수는 10번부터는 A라고 표기해서 15번까지 표기한 거예요. 여기서 16진수고. 또 하나 특징이 있었죠. 주소에 연속된 0. 자, 주소에 연속된 0 4개는 한 번에 대해서 생략이 가능하다. 콜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였습니다. 자, 4번 주소, 6번 주소. 특히 6번 주소에 대해서는 전체 비트 수와 특징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잠깐. 4번 주소 체계 부족으로 개발된 IP 버전 6번 주소 체계는 자, 여러분 숫자가 기억나십니까? 몇 비트씩 몇 부분으로 전체 몇 비트로 구성되는지 어쨌든 숫자가 가물가물거릴 건데 일단 숫자를 4개 적었다는 거는 16비트겠죠. 그리고 그것이 8부분으로 곱하면 128, 16, 8, 128. 별도로 안 외웠어도 아마 지금 기억나실 거예요. 반복했으니까. 자, IP 주소였습니다. 자, 다음은요. 문자로 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되어 있는 도메인 네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통 뭐 네이버를 쓴다든지 어떤 특정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때 영어로 되어 있는 주소 적을 때 그게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도메인 네임에는 국제, 전 세계에서 관여해 주는 게 있고요. 국내, 우리나라에서 뭐 부여해 주는 도메인 네임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맨 끝자리가 뭐 .com으로 끝나면 국제, co.kr 이렇게 코리아가 붙는 거는 국내에서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이 도메인 네임의 형식은 컴퓨터명, 점, 소속기관 이름, 점, 소속기관의 종류, 점, 국가명. 일단 국가명이 제일 끝에 온다는 거죠. 그죠? 뭐 co.kr 형태처럼 기억하시고요. 또 요새는 도메인을 줄였습니다. 퀵돔, 우리 퀵 서비스 할 때 그 퀵이거든요. 줄였다. 자, 단축시켰습니다. 퀵돔은 2단계의 짧은 도메인 주소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abc.co.kr에서 중간에 있는 co를 없앤 거죠.
그냥 abc.kr 이렇게 해도 된다는 점. 네, 이렇게 도메인 네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되는 도메인 네임이다 보니까 영어든 한글이든 혹은 숫자가 섞이는 거든 다 우리는 도메인 네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검색할 때 IP 주소로 접속 안 하시죠? 도메인 네임, 뭐 네이버닷컴, abc.com처럼 이런 도메인 네임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있어요.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합니다. 자, 나는 검색창에 도메인 네임을 적을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그 컴퓨터, 뭐 서버가 있는 그 컴퓨터에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서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지. 접속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DNS,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하는 이 DNS도 있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도메인 네임 총괄 기구. 그러니까 국제에서 해줬냐, .com, 국내에서 했느냐, 뭐 co.kr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기구의 이름입니다. 자, 국제는 인터내셔널이 들어갑니다. 인터닉. 그리고 저 산하기관이 ICANN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는 KR닉 그리고 키사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키사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의 도메인 네임 어떤 거 쓰고 있지 사람들이 그런 현황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신청도 할 수 있겠죠.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기간의 종류에 따라서 중간에 들어오는 게 성격이 다 달라요. 보통 회사 같은 경우에는 co.kr 이렇게 co를 쓰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영리기간 이기 때문에 CO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성에 맞춰서 중간에 쓰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자, 뭐 GO 같은 경우에는 거버먼트, 정부가 될 거고. 그죠? 비영리 기관. 이런 내용이 있고요. 개인도 있고요. 자, 그리고 학교, 교육기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ES,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겠죠? Middle School, High School,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AC, 아카데미, 이렇게 쓰기도 하고, 기타 뭐 특수학교는 SC, 이렇게. 그래서 이런 소속 기관 종류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아, 이래서 조금씩 다르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URL입니다. 자, URL.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이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 주소 체계입니다. 자, 내가 검색을 해요. 어떤 사이트에 뭐 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거고 어떤 정보를 뭐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해당 자원 그 알고 보면 파일입니다. 그 상품 파일이 있는 곳, 뭐 뉴스 파일이 있는 곳, 그 자원이 있는 표준 주소 체계를 우리는 URL이라 그래요. 그래서 꼭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마트폰, 휴대폰 하시다가도 이거 저장해야 되겠어. 주소를 누군가에게 공유해야 되겠어. 그래서 꾹 누르면 URL 복사 뭐 이런 내용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URL은 이런 형식이 있어요. 프로토콜, 도메인 네임, 포트 번호, 파일 경로. 어쨌든 파일까지 가야 돼. 그 자원이 있는 게 파일 형태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작은 프로토콜. 우리 아까 배웠었죠. 통신 규약. 내가 서로 기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지만 우리는 자원을 주고받을 수 있어. 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 그게 프로토콜이었죠.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 다음 도메인 네임. 인터넷 주소, 네, 포트 번호, 파일 경로, 그 파일 경로까지나 파일 경로가 끝에 있다. 파일 이름이 끝에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토콜은 인터넷 서비스 종류로 보통은 우리가 HTTP로 시작을 하죠. 홈피 문서를 보겠다면서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리고 콜론 슬래시도 정해져 있는 기호예요. 이렇게 표준 기호를 쓰시고 도메인 네임, 포트 번호, 파일 경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일이 끝에 옵니다. 라고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요. 인터넷 프로토콜. 그 종류도 다양하다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의 뜻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통신 규약, 서로 다른 컴퓨터 간의 통신 및 자원 공유를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 바로 TCP/IP입니다. TCP/IP. 자, 그리고 ARP라는 프로토콜은 IP 주소를 분석하는 프로토콜. 아이고, 이런 것도 있구나. 자, 그 다음에 HTTP. 우리가 인터넷 주소창에 이렇게 시작하죠. HTTP 뭐 어쩌고저쩌고 네이버닷컴 등등등.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바로 하이퍼텍스트 HTML 문서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DHCP. 자, DHCP는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통신 규약입니다. 자, 원래는 IP 주소가 뭐 고정으로 숫자가 따다닥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통신 회사에서 자동으로도 부여를 해주거든요. 자동으로 할당을 해주는 프로토콜을 DHCP. D가 동적, 다이내믹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SMTP라고 해서 여러분 이메일을 전송할 때도 이런 프로토콜이 필요하고요. FTP, 요 F가 파일입니다. 파일을 전송할 때도 프로토콜이 필요하고 다양하게 자기 역할에 맞게끔 프로토콜이 있다이네요. 자, 다음 내용은 OSI 7계층입니다. OSI 7계층, 7개의 계층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시스템 간에서 상호 접속, 그러니까 어쨌든 자료 공유하고 자원을 참조하기 위해서 어떤 참조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만들었냐면 국제표준화 기구라는 ISO, 이름 비슷하네요. ISO라는 기구에서 OSI라는 7개의 계층을 만들었는데 세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한번 7개의 계층을 나눠볼게. 예를 들어 A라는 컴퓨터랑 B라는 컴퓨터가 지역도 떨어져 있고 기종도 서로 다르지만 이 7개의 계층이 서로 호환이 된다면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1층은 물리적인 연결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리 데이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전송하고 뭐 표현하고 응용하는 거. 그래서 A 컴퓨터, B 컴퓨터 간에 물리적인 연결 장치가 호환이 된다. 또 이런 네트워크가 서로 호환이 된다. 그러면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 요거랬죠. TCP/IP,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 TCP/IP라고 했는데 이 7개의 계층으로 나눴을 때 TCP는 전송에 해당하고요. IP는 네트워크에 해당해요. 그래서 약간 물리적인 장치 부분은 IP, 전송하는 부분은 TCP 이렇게 나겠네요. 좀 어려운가요? 자,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은 TCP/IP, 그리고 TCP의 역할, IP의 역할도 구분하구나. 또 하나, 7개의 계층도 나눴어요. 7개의 계층으로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OSI 7계층이다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지만 서로 네트워크,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 다음 내용은 웹 브라우저입니다. 웹 브라우저. 웹 문서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일명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크롬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이 뭐 네이버를 가고요. 어떤 특정 사이트를 갈 때 이 브라우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입니다. 자, 웹 문서를 보여주는 브라우저의 종류는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넷스케이프, 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 이런 종류가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옵션 메뉴입니다. 옵션 메뉴. 우리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설정 메뉴 있죠? 예, 거기에 인터넷 옵션 들어오시면은 일반, 뭐 보안, 개인정보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일반 같은 경우에는 요 현재 페이지를 뭘로 할까요?가 되는 거죠. 현재 페이지 저는 지금 네이버로 되어 있는데 또 여기 두 번째 줄에 복사하시면 또 그것도 두 번째, 뭐 세 번째가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실행했을 때 첫 페이지를 뭘로 만들까요? 라는 것을 여기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또 임시 파일, 여러분 파일, 이런 정보, 뭐 쿠키, 여러분이 로그인 해왔던 정보 등을 삭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를 체크하시면 앞으로 계속 삭제될 거고요. 네, 삭제 단추 누르면 지금 삭제될 거고. 자, 일반이라는 항목에서는 이런 내용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누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할까요? 추가 기능 관리 있고요. HTML, 인터넷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검색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검색 단어를 치는지 아니면 분류를 해 놓은 걸 치는지를 보시고 인터넷 정보 검색하는 방법,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정 사이트라고 봐도 좋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검색을 도와주는지. 그래서 주제별, 이거는 분야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하시면서 찾기도 하고요. 키워드, 검색 단어를 입력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메타 검색 엔진은 자체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자기는 자료가 없어. 그런데 다른 검색 엔진을 참조하여서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검색 엔진 사이트도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자, 인터넷은 이렇게 시작하죠. www.abc.co.kr. 그래서 이 W 세 개가 뭐냐면 월드 와이드 웹, 광대역 정보 검색 서비스. 나는 이제 광대역 통신을 하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인터넷 주소가 www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텔넷입니다. 자, 텔넷은 원격 접속.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를 내 컴퓨터인 것처럼 제어하고 사용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서비스를 원격 접속, 텔넷이라고 하고요. 유즈넷, 자, 유즈넷은 공통 관심사를 갖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게시판 같은 데서 서로 자료를, 글을 올리는 거죠. 서로 댓글도 달고, 공통의 관심사를 갖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IRC는 채팅입니다. 채팅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또 할 수 있죠. 이메일, 전자우편. 자, 전자우편은 기본적으로 이거 7비트의 아스키 코드를 사용하여 전송한다. 자, 7비트 아스키 코드 어디서? 예전에 문자 표현할 때요. 문자 표현 코드에 6비트는 BCD, 그거는 기억하지 맙시다. 일단 7비트의 아스키 코드가 있다고 했고요. 특징이 뭐였냐면 개인용 컴퓨터 또는 통신용에 사용한다. 통신용에. 그래서 그랬나 봅니다. 자, 이메일은 기본적으로 7비트의 아스키 코드를 사용한다라는 부분. 자, 다음 주소 형식이요. 아이디 꼴뱅이 도메인명 아실 거고, 자, 이메일도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 받을 때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SMTP는 보낼 때 송신, POP 혹은 POP3는 수신, IMAP도 수신 됐나요? 자, 그리고 마임이라고 있는데 이 마임의 M이 멀티미디어의 M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메일로 멀티미디어 파일, 영상을, 음성을, 그림을 보냈을 때 그 파일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메일 관련된 프로토콜, 송신, SMTP, 수신은 POP3, IMAP, 그리고 멀티미디어 파일도 실행할 수 있는 마임, MIME, 이렇게 이메일 관련된 프로토콜도 기억을 하실게요. 자, 또 FTP가 있습니다. 자,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래서 파일을 주고받는 거죠. 파일을 주고받을 때도 프로토콜이 있다입니다. 바이너리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바이너리 모드는 그림, 동영상 같은 파일이고요. 아스키 모드는 글자죠. 아스키 모드는 텍스트 파일 전송에 이용된다. 보통은 내가 파일을 송수신하려면 회원가입,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익명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익명으로 만약에 하시려면 보통 자기 이메일 주소 이런 걸 가지고 좀 정보는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
파일을 다운로드, 그리고 업로드 시킨 그 목록에 업로드 시킨 목록에서도 이름 변경 가능하고요. 삭제 가능합니다. 그 목록에 있는 파일 삭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된다입니다. 단 그 실행, 파일을 실행하고 싶을 때는 다운로드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로드 그 서버에 있는 목록에 있는 파일은 더블 클릭한다고 해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실행한다. 입니다. 자, 파일 송수신하는 FTP였어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주소 중에서도 숫자로 되어져 있는 IP 주소를 봤었죠. 자, IP 주소는 IP 버전 4번과 6번 있었습니다. 4번은 8비트씩 4부분으로 총 32개의 비트로 되어 있고 점으로 구분되어 있다. 자, 그리고 6번 주소는 부족합니다. 포화 상태에 있는 4번 주소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16비트씩 8부분으로 전체가 128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세 종류로 있었고요. 4번 주소와 호환성, 확장성, 융통성, 연동성 등이 뛰어나고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의 무결성 등의 보안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입니다. 자, 그리고 이메일 관련된 프로토콜 SMTP는 송신, POP3와 IMAP는 수신, 그리고 마임은 멀티미디어를 실행한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배웠었죠. 네.